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카페24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구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을까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글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죠. 구글에서 이 카페24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근데 사실 뭐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260억 정도입니다. 260억이라는 금액이 카페24에 들어오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선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이 투자 주체가 구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주가 상승 정도가 저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쇼핑몰이나 광고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또 결제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 회사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100억대 기업이거든요. 100억대 기업에 2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갈 만큼 매출이 나오느냐 혹은 영업이익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페24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되반등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재무 상태에서 재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그렇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도 하겠지만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뭐 만약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쉽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엔캠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그리고 뭐 WCP 같은 기업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가치와 주가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24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인 것이고 단기적인 상승폭이 크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주가가 26,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갭상승이 한번 나오고 갭상승이 두 번째 나왔을 때의 저점 하단부가 얼마냐면 26,000원대예요. 26,000원, 25,000원대.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6,500원대라고 한다라는 것은 갭상승이 나왔었던 그 하단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밀려 내려올 때는 2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아쉽지만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9,000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1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뭐 비중 축소라든지 그러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다른 기업도 아니라 구글이라는 글로벌 큰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뭐 저보다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주가는 좀 고평가인 부분 조금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대응적인 측면에선 주가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드렸었던 손절가와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손절 라인은 25,000원, 목표 주가 2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징랜드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의 국내 유일한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CES의 주 무대를 장식할 부분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인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근데 앞서 뭐 시황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거나 뭐 CES가 끝났을 때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나왔던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2023년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잘 한번 들어보시면 가온칩스라든지 칩셈 미디어라든지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BCNC라든지 월덱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주가가 밀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거기서 우리나라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TSMC의 한국의 유일한 협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사슬 협력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이제 TSMC라는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고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징랜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이징랜드가 밀리는 부분에는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올라갔고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024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악재가 나와서 빠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보호예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이 기업은 무조건 반드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매도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급하게 매도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 기업 자체의 가치라든지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오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매수의 관점도 아니에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4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신규 매수를 권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손절가는 45,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손절 라인은 45,000원,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펩트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볼 법도 한데 또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던 만큼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비만 당뇨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관련주로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그런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된 뭐 비만 당뇨 관련 치료제 여기에 따른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얄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관련주들이 해외 기업들, 뭐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효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투약 방식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만 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펩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할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봤을 때만 하더라도 8%,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많이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땐 대응이 필요하니까 3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올라올 때는 3만 8천 원대를 목표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않고 뭐 20%, 10%, 그 정도 수준으로 트레이딩을 본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